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순재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의 19만 원 정도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쳤죠. 그래도 그때 한 2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꽤 큰 돈을 현금화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알테오젠은 이번에 이제 미국 머크사의 PR 주사 형태 SC제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 머크사 갖고 있던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PR 주사형 SC제형으로 만들어서 이 동등성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 기존 그 약품과 이 SC제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들어간 이 알테오젠의 ADC 기술이 뭐 이러한 그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사람 몸속에 이 항암제 약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머크사가 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갖고 매년 몇십억 달러의 그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특허가 거의 만료될 때가 돼서 이번에 SC 제형으로 다시 한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특허가 최소 10년 이상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10년이면 이 기간 동안 이 알테오젠이 개발한 ADC 이 플랫폼이 나름대로 이제 이 머크사의 이 키크루다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말 그대로 이제 계약금 초기에 이제 기술 이전료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피 이제 계약금을 받을 거고 이후에는 이 마일스톤 형태로 돈을 받는데 매년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알테오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이 알테오젠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에 미국의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이 FDA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백신 무용론자인 이 케네디 주니어 이쪽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미치면서 이 알테오젠 주가도 최고점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악재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이런 대외적에서 미국 주요 고객사인 미국 머크사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FDA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FDA에 대한 규제를 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쪽에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의 이 바이오주들이 이 R&D가 위축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피크를 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가 기관 투자가 대규모 차익 시장 매물을 쏟아낸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은 이 제제와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좀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이제 이런 ALT-B4 이게 이제 이런 주사제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 특정한 약물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고 사람이나 포유류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이 미국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약물과 함께 사용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물 전달 ADC 치료제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알테오젠은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기술 이전료나 마일스톤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가장 큰 규모로 이 라이센스 아웃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MSD 머크사하고의 이 계약은 나름대로 이제 머크사도 자기네 핵심 약물이 항암제가 10년 이상 라이센스가 연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약물이 이러한 MSD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른
그 핵심적인 이런 약물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ALTB4 이겁니다. 이게 이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이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작년보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지금 상분기까지 9월 말까지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도 실제로 발생시키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82억 정도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이 회사는 다양한 약물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라이센스 아웃을 하나의 사업화하는 데 성공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주가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주주가 이제 박순재 대표, 이분이 19.2% 갖고 있고 와이프신 정혜신 씨가 갖고 있던 물량을 한 100만 주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면서 이제 지분이 확 줄어들었죠. 그것도 한 19만 원대에 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쪽 최대주 지분은 20%까지 줄어들었고 소액주주들은 68.74%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 원천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 MSD 미국 그 머크사 쪽에다가 이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그에 대한 이 계약 때문에 이 최대 4억 3,200만 불, 이게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이 마일스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인 정혜신, 이분도 박사인데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160만 주나. 이걸 19만 7,770원에 매각을 해서 그래도 20만 원 정도가 이 회사의 피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 머크사와의 이런 라이센스 아웃 이 계약 때문에 이게 40만 원대까지 올랐으니 조금만 늦게 팔았으면 지금 매각한 돈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의 4배, 2배인 4천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 기술과 미국의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할로자임이라는 기술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기술 소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간 미국 머크사 쪽에서 먼저 할로자임에다가 예방 성격의 기술 특허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간의 양쪽이 서로 관관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소송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RCPS 2천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공장을 만들기 위한 산안전화 우선주 RCPS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2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은 바는 없다고 공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알테오젠이 RCPS 2천억 정도를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온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진 걸, 단기간에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순매도에 의해서 발생한 건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한 30만 원대 넘어가면서 이 회사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머크사의 라이센스 아웃 이 부분이 이 주가를 30만 원대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이었고, 지난번에 45만 5,500원을 찍었을 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내놓으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3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가, 알테오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이제 현금은 부가가치는 30만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알테오젠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플랫폼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머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에도 갖고 있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인간 몸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미국의 머크사 말고도 다른 제약사들과 이런 똑같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약물 효과가 기존의 약물과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나아졌다, 이게 이 약물의 효과를 더 좋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 마일스톤 계약을 또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30만 원을 넘어서 40만까지 올라갔을 때는 폭탄 돌리기가 될지 모르는데, 왜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는 웬만해서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따라붙으면서 군 한 3개월간 걸쳐서 이 주가가 45만 5천 원까지 끌어올린 거였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건 단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폭락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두 달, 세 달 동안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린 쪽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건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차익 시장 매물 때문이기도 하고, 이 알테오젠이 코스닥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면서 관련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 쪽은 알테오젠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을 갖고 다른 윈도우 드레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러한 기술 특허나 이런 부분을 갖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무기로, 왜냐면 이 바이오 쪽은 미국이 그래도 앞서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백신 무용론자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도 R&D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테오젠의 실적이 당분간은 좀 좋아지기 어렵지 않나. 왜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다른 기업과 맺을 수는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그 라이센스 아웃을 맺는 계약을 하기에 R&D 비용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알테오젠은 당분간 좀 숨고르기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서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이게 오랫동안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급락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